심장병, 특히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느끼고 나시고 때로는 괜한 죄책감을 표현하시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생아 100명 중 1명 정도가 선천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선천심장병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선천심장병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 김기범 교수입니다. 선천심장병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의 기형과 기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질병입니다. 태아의 심장이 형성되는 시기는 임신 8주 이내인데 이때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심장의 기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여러 증후군에 동반되는 선천심장병을 제외하면 선천심장병의 85% 정도는 원인을 알기가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천심장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대부분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선천심장병은 심장 초음파를 통하여 진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태아 시기에 적극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기 때문에 출산 전에 대부분의 복잡 선천심장병은 진단이 되는 편입니다. 이처럼 태아기에 선천심장병이 진단되는 경우 출생 후 어머니의 순환으로부터 떨어져 본인 스스로 숨을 쉬면서 심장 안에 발생하는 여러 변화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출생 후 바로 관리하게 되면서 손 쓸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의학의 앞선 면이기도 합니다. 심방중격결손이나 동맥관 개전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선천성 심장병의 경우에는 태아 시기에는 정성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이지만 출생 후에 자연폐쇄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에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증상으로 발견되는 편입니다. 요즘은 특히 건강한 성인에서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꽤 자주 진단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선천심장병을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야 할까요? 어린 아기들의 경우 숨을 빠르고 가쁘게 쉬면서 잘 먹지 못해서 체중 증가가 더디고 특히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검진에서 심장에 잡음이 들린다고 하면 소아심장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이나 식사량이 줄면서 운동 능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운동할 때 숨이 차다고 하는 경우에 소아심장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어느 시기든 입술이나 손톱 밑이 보랏빛을 띠는 청색증이 나타날 때에도 병원에 가서 손가락 끝으로 재는 산소 포화도 측정해보는 등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천심장병 중에서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위에 말씀드린 증상이 보인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근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선천심장병의 종류와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심장 안의 구조는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폐에서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 전에 온몸을 돈 피가 들어오는 우심방, 폐로 피를 보내는 우심실이 있고요. 폐를 거친 피가 온몸으로 분출되기 전에 피를 받는 좌심방과 피를 뿜어내는 좌심실이 있습니다. 선천심장병은 청색증이 있는 여부에 따라 큰 분류가 나누어집니다. 청색증이 없는 질환이 훨씬 더 많고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 심실 사이에 벽이 있는 심실중격결손, 그리고 심방 사이에 벽이 있는 심방중격결손, 이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동맥관 개존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출생을 막히지 않았을 때 저희가 동맥관 개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혈관이나 판막이 좁은 질환도 꽤 있고요. 대표적인 질환이 폐동맥 판막 협착이 되겠습니다. 청색증이 있는 질환은 드문 편인데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심실중격결손과 심한 폐동맥 협착이 동반된 팔로사증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천심장병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모든 선천심장병이 잘 진단이 되고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심장재단에서는 매년 전년도에 선천심장병 치료에 대한 데이터를 각 병원으로부터 구하여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선천심장병의 55%는
소형외과 의사들에 의해서 가슴을 여는 개용 수술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45% 정도는 저와 같은 소아심장 의사들에 의해서 사타구니의 정맥이나 목의 정맥을 통해서 이러와 같은 기구들을 삽입하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치료를 통한 사망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치료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소아심장 의사이지만 제 외래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30-40% 정도가 어릴 때 선천심장병을 치료받은 성인 환자들이고요.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사회과 계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천심장병 치료는 진단기술의 발달과 치료 도구들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성적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최근 20여 년간 선천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가 개발되고 이를 통하여 흉터 없이 단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 및 생존기간 연장에 매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치료약제 및 생체 조직에 더 적합한 기구들이 개발되어 시술 및 수술에 적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치료 성적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심장질환은 생명과 직결되고 특히 선천심장병은 아이가 성장해 어른이 될 때까지의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아심장 및 소아흉내과 의사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선천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애쓰고 있기에 어느 병원이든 믿고 치료를 잘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선천심장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소아심장 의사 김기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